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사회 곳곳에서 채용 비리가 불거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자리에도 부정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관련 자격증이 없던 지원자도 무사 통과됐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승객 안전 담당 직원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13대 1의 경쟁률. 하지만 합격자 2명은 우대 조건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의 채용 비리 실태를 조사했더니 지난 2014년부터 행정직과 기술직 등 6명이 부정 채용돼 이 중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항 보세창고 담당자도 있었지만 막상 이 합격자에게는 보세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인성 중심으로 어떤 스펙이라는 이런 거 전혀 보지도 않고 현장은 점으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선망하는 직장도 아니고 여기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업무를 100% 위탁받는 비영리 사단법인.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임원들은 대부분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출신입니다. 항만공사 간부의 딸, 해수부 근무 시절 알게 된 지인까지 채용 청탁을 했습니다. 서류 전형은 임의대로 통과시키고 면접에서는 지원자 부모의 직함을 거론하며 고득점을 주도록 유도했습니다. 거기 예산을 100% 받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 항만공사 간의 어떤 업무상 관계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무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경찰은 본부장 59살 김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채용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공공기관장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인데요. 오늘은 LCT 명절 선물이 터져 나온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은 찾기 어려웠고 성희롱성 발언까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이틀째.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순서입니다. 교통공사 정경진 사장 후보자는 LCT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논란의 당사자. 정 후보자는 구체적인 정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선물 목록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명절 되면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우리 집에도 선물들이 왔습니다. 와도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또 이게 크게 그걸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게 불찰입니다. 인사검증 특위는 선물이 고가였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8번이 왔는데도 기억조차 못할 정도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는 결론이거든요. 도덕적인 불가능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부 검증위원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았고 김영란법 이후에도 수사한 걸로 보이는데 2015년에 김영란법이 발효가 됐죠. 인사검증과 무관한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양말 하나 들어오면 여보 누구 양말 하나 들어왔던데 이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던데 물어봅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못됐습니다. 예. 부부관계 별로 안 좋으십니까? 6명의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가운데 절반인 3명이 인사검증을 마친 상황.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검증위원들의 준비 안 된 질문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질의 태도는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과 관련해 안전과 소음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민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을 백지화하고 가덕 신공항 건설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 중간 보고는 부산과 김해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변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V자 활주로를 고집해 안전은 물론 극심한 소음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던 겁니다.
신공항 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동남권 백년공항 왜 시급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김해 신공항 계획 폐기와 가덕 신공항 건설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 지금 김해 공항도 착륙이 어려운 만큼 김해 신공항의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날씨가 흐린 날 접근한 방식이 계기 접근이 아니고 남쪽에 들어와서 눈으로 활주를 보고 들어가는 상태인데 예전에 에어차이나 사고 난 것처럼 돛대 사이 가로막고 있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측면 때문에 운영에 제한이 많았고 공항 인근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 시티도 고도 제한과 소음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극심한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김해 시민들도 연대를 선언하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음 피해로 인해서 3만 3천 가구 8만 6천 명이라는 소음 피해를 입는 시민이 있습니다. 이 소음 피해를 이만한 정도의 소음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서는 안전과 소음 문제에다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김해 신공항을 왜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지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 범시민 토론회 결과를 저희들이 국무총리와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신공항 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보다 강력한 수위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김해 신공항 반대 움직임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부산 롯데타운 건립을 둘러싼 문제점들 얼마 전 집중적으로 보도했었는데요. 부산시와 롯데가 랜드마크 건물에 주거시설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선웅 기자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롯데타운 랜드마크 부진 관광시설을 짓겠다는 애초에 매립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주거시설 도입을 잇따라 요구해왔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나친 특혜를 요구한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롯데는 최근 랜드마크 건물에 주거시설을 넣지 않기로 일단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론화를 언급하며 랜드마크 건립 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오거돈 부산시장도 공론화 대신 롯데 고위층을 직접 만나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과거 BRT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마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5년간 50조 규모의 통큰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주목됩니다. 20년 가까이 표류해온 랜드마크 건립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 올 연말까지 부산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롯데와 부산시가 과연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의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번복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가 오늘 오전 열린 긴급 임시총회에서 오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집단 휴업안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정원 감축, 유아 모집 정지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한유총 부산지회가 집단 휴업을 하지 않겠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지회 내부에서도 집단 휴업을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73회째를 맞는 유엔의 날 기념행사가 남구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과 국군장병, 외교사절 등 7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유엔 기념공원 안장구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고 헌화하며 아픈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참전용사 후손들은 기념식 이후 피난수도 부산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며 부산의 근현대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14회 부산 불꽃축제를 맞아 관람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종합교통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행사 당일 광안대교 상층부는 오후 4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하층부는 저녁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전면 통제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해안도로와 황령산로, 해운대 마린시티로 등 주변 도로는 행사 시간에 맞춰 순차적으로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또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은 마지막 탑승 시간을 다음 날 0시 5분으로 연장하고 부산 김해 경전철도 도시철도 운행 시간에 맞춰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지방선거 당시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지난 5월 말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실제로는 중구 부평동 상가 건물 등을 포함해 모두 26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선관위에 3억 8천여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청장 측은 당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재산이 누락됐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부는 오늘 오후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건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된다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청객의 퇴장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습니다.